소위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하대요.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른대요. 된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모르겠다. 아니 아무튼 된다? 아무튼 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불로장생을 꿈꾼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2014년도에 영화 트랜센던스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이게 주인공이 조니 뎁이었거든요. 근데 이 트랜센던스 이 영화를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인류가 수억 년에 걸쳐서 쌓아놨던 이런 지식을 결합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근데 이 슈퍼컴퓨터 이름이 트랜센던스였는데 이제 천재과학자가 이 모든 걸 결합해서 이 트랜센던스가 완성되기 직전에 과학을 반대하는 단체에 의해서 죽는데 죽기 직전에 여자친구한테 이거를 나를 빨리 업데이트해줘 해서 이 사람이 그 뇌를 빨리 트랜센던스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의식까지 간 거예요. 하나의 인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트랜센던스가 전 지구를 장악하고 디스토피아 막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막 다 핸드폰 버려 아날로그 무전 송신해 막 뭐 하여튼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되게 임팩트 있었던 게 사람의 의식을 컴퓨터에 이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내가 뭐 우주여행을 500년, 1000년 막 이렇게 먼 광년에는 할 수 없겠지만 컴퓨터로 내 의식이 가면은 나 대신 우주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해보는데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가요. 지난 2016년에 여러 명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이 뉴럴링크라는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어요. 뉴럴링크는요,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이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뇌에 이거 뭐 꼽는 거예요. 컴퓨터 칩 같은 거. 뇌 임플란트라고도 하고, BMI라고 하는데요. 이게 BMI, 우리 체지방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그래서 BMI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뇌에 이 컴퓨터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뉴런이 우리의 몸에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운동해. 그리고 뭐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뉴런이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던지는데 그 신호를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어낼 수 있냐면요. 운동 명령을 내리거나 할 때 우리는 모르겠지만 뭐 나트륨이나 염소나 칼륨 이온들의 교환작용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가나 봐요. 그러니까 뉴런이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컴퓨터 칩이 감지를 해서 이 신호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뇌를 읽어내는 기술이 뉴럴링크입니다. 이게 지금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뉴럴링크가요, 지난 2020년, 2021년에도 일론 머스크가 돼지의 뇌에 칩을 이식하거나 원숭이 뇌에 칩을 이식해가지고 선보이기도 했어요. 어떤 행동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얘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이름이 도로시. 도로시랑 이 원숭이 2020년, 2021년에 다 보여줬고, 올해에는 할로윈데이 10월 31일에 현재 업데이트된 정보를 공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발전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증이 일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를 개발 중에 있어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그래서 CNBC에서 지난 4월에 인터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인간의 두뇌를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에 옮길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렇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기술 개발은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인터넷에 뇌를 업로드하고 다시 다운로드할 게 가능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론 머스크는 지금 뉴럴링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단기적으로는 질병을 치료한다. 예를 들어서 척수 손상이나 아니면은 뭐 파킨슨병, 이게 뭐냐면 운동신경을 통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뇌와 어느 구간에서의 신호가 서로 끊겼으니까 쌍방향 신호를 계속 뭐 만들어주게 되면은 척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블루투스처럼 삐삐삐 이렇게 돼 저렇게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요, 개개인의 뇌 속에 갖고 있는 기억 정보뿐만 아니라 개성, 성격과 관련되는 거 있죠. 인격까지도 왔다리 갔다리 된다. 위험한데요, 이거? 위험하죠. 약간 스카이넷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되면 터미네이터 찍는가? 그러니까요.
로봇에 인간의 뇌를 업데이트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곧 불로장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요, 최근에 싱크론 대표랑 만났어요. 싱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데, 이 기술이요, 뉴럴링크보다 한 단계 앞서 있어요. 왜냐면 뉴럴링크 같은 경우엔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해서 두개골을 절개해서 이식하고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싱크론은 절개하지 않고 뇌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으로 테스트도 했어요. 왜냐, FDA가 미국에서 작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통과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막 생각을 한다. 그럼 트위터에 문자를 쓸 수 있어요. 이 테스트 성공했어요. 아 진짜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내가 사지가 불편하다?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이건 진짜 근데 대단하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몇 주 동안 이 싱크론 설립자인 토마스 옥슬리 대표를 만나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수합병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투자나 제휴나 지분 교환이나, 근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뇌신경과학 선두업체들이 계속 잦은 만남을 하고 있다는 건 이들이 힘을 합쳤을 때 한 단계 더 진화된 그런 과학이 나올 수 있다. 뭐 스카이넷만 안 되면 뭐 질병 치료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지금 아까 우리 PD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뉴럴링크가 가져올 변화. 단기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이명치료를 할 수가 있대요. 이명치료는요, 외부에서 자극 없이 그 귀 속에서 삐삐 하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 거 치료할 수 있대요. 향후 5년 내.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척추질환, 파킨슨병 얘기했잖아요. 이게 뇌와 척추 간의 신호가 끊겨서 이런 질환이 일어나는 건데 쌍방향 교신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이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기억과 인격을 이동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불로장생 가능하다. 좀 넘어갔어요 솔직히 이거. 아니 어떻게 이걸 올려요? 그죠? 이거를.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이 BMI를 통해서 자신의 기억을 백업해 저장해놨다가 필요하면 다운로드해서 재저장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거에 대해서요, 과학자들의 생각을 물어봤더니요, 인격이나 생각의 의식을 업로드할 수 있는 소위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하대요.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른대요. 된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모르겠다. 아니 아무튼 된다? 아무튼 된다. 그래서 신경과학 교수인 마이클 그라치아노가 2019년에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에서 밝혔어요. 된다. 마인드 업로딩 되는데 단 두 가지 조건만 완성되면 가능하다. 하나, 인공두뇌. 하나, 정확한 뇌 신호를 읽고 스캔할 수 있는 뇌 스캔 기술. 근데 이게 되려면요, 뇌 스캔 기술은요, 뉴런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신호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스캔해서 인공두뇌의 패턴 복사를 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게 빡셔요. 스캔하면은 열이 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뉴런이 죽거나 뇌 손상이나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 두 가지긴 한데 목숨을 내놔야 돼요. 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뇌신경과학 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합종 연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싱크론을 만났는데 앞서서는요, 파라드로믹스 2020년에 이 업체랑도 협상을 벌였어요. 이 뜻은 내가 이 기술, 제가 저 기술이 있었을 때 지분을 섞거나 어떻게 제휴를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술이 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밑 작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뉴럴링크 이런 식으로 뇌과학이 진화되잖아요. 그러면 로봇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사람의 요구하는 거 위험하니까 로봇 해보겠죠. 그럼 로봇 산업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 스카이넷인가?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럴링크 안에서는 잡음이 많아요. 첫 번째는요, 공동 창업자 8명이었거든요. 6명이 벌써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최근에 7월에 링크드인을 통해서 공동 창업자인 폴 메롤라가 나 나가, 링크드인에 굳이 뭐 포스팅을 했어요. 퇴사 소식을 알리기도 해서 내부가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됐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여기 이사 있죠? 시본 질리스 뉴럴링크 이사인데 이 친구랑 어떻게 해가지고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 이렇게 쌍둥이 출산해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4명의 다른 여성으로부터 총 아이가 9명을 출산율에 뭐 기여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같이 창업했던 뉴럴링크 내에 뭐 창업자의 이탈이라든지 이 이사와 하여튼간 뭐 해서 쌍둥이 출산 이렇게 내부 잡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야 내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은 이렇게 내부 정리 안 됐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뇌 임플란트 기술은요 궁극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면 아무리 많이 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막 이런 전극을 꽂는다고 해도 막 10,000개 이상 이렇게 꽂는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대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뇌가 굉장히 신기하게 뉴런만으로 전기 신호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라도 어떻게든 신호를 주고받는다. 근데 전기 신호만을 체크해서는 요런 애들이 누수되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어느 시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우간 스카이넷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는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존이 5조 원을 들여서 의료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갑자기 이 이커머스 기업이 의료기업을 이렇게 비싸게 인수한 이유가 뭘까요? 그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